이번에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요일. 잠깐만. 수요일하면 무언가 행사가 진행돼 왔었죠. 매주 수요 집회. 그렇죠. 김 기자, 오늘 수요 집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번 그렇듯이 매주 수요일 열렸듯이 오늘도 역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좀 평소보다 달랐던 점은 매번 참석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가 불참선언한 뒤에 맞는 첫 수요 집회였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생중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다 보니까 반대 집회도 같이 열렸습니다. 뭐 회계처리 부정확한 것, 정의기억연대 해체해야 된다,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비판하는 피켓을 드는 반대 시위도 열렸는데요. 논란 가운데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는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이자 평화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민족운동 모든 운동에 대한 탄압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협해서 자기네 배려처럼 유지하는 박사라! 자기네들은 받은 돈이 없다고. 이 정도 되면 회계 감사 처리 구체처만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기업연대는 해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주하면 구속해라! 내려가! 어떤 그래? 네, 수요 집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집회를 늘상 해오던 측과 그를 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렇게 좀 국론이 조금 양분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좀 소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미향 지금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정대협이라고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통 우리가 정대협이라고 합니다. 이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2015년도부터 2019년 지난해까지 소식지를 발간을 해왔어요. 그런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의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이 소식지의 편집과 디자인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대협 재무제표를 보니까 2016, 2017, 2018, 2019 이런 정도의 금액의 홍보 사업비가 쓰였어요. 물론 저 홍보 사업비가 다 저 인터넷 신문사에 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어쨌든 저 소식지의 편집과 디자인을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회사가 맡았다. 글쎄요, 우리 김가력 교수님 보시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들을 조금 비난할 때, 예. 비판할 때 많이 이제 경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다, 뭐 딸이다 회사를 차리게 하고 거기에 물품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걸 키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재척을 해서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것을 맡기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의 어떤 부분이고 기부금과 이런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가족끼리 어떤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오히려 좀 자제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제였죠, 그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이번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반박 내지는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 기자, 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회사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방금 전에도 언론 언급이 나왔지만 가족끼리의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당연히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단호하게 부인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윤미향 전 대표님 남편분께서 대표로 계시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연 배너가 걸려 있더라고요. 실제로 정의연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네, 저렇게 단호하게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요, 부부 품앗이다 이런 표현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정대협, 정의연의 소식지를 굳이 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맡긴 이유가 뭐냐? 그리고 부부가 서로 품앗이로 지원되고 홍보비로 실제로 지출이 됐다면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쪽에서는 이러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그냥 배너 관련된 홍보비 지출이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대답한 것뿐이지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회사에게 들어간 홍보비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대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게 정의기억연대 쪽의 해명입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는지요? 다른 곳과 견적을 비교한 뒤에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신문 제작을 맡기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우리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비견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가 시장이 큰 공사를 몇백억짜리를 하는데 예. 그 자기 동생이 건설업체를 하는데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하지만 그 동생한테 입찰을 주면 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저 지방자치단체 중에 또 시의장이 자기 친척이 하는 식당에 가서 수십 차례 이용해놓고 그게 이제 지방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싸고 맛있어서 갔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이 바뀐 눈높이로 봤을 때는 참 궁색한 면명이고 차라리 저런 것보다는 그동안 저희들이 좀 경솔했고 예. 또 안이했다. 이렇게 빨리 사과하고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 물러나는 게 맞다. 물러났고 어허. 어차피 그 물러난다고 그게 미래통합당으로 한석이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비례 승계 받는 네. 더불어시민당 같은 당 사람이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논란이 나올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이미 이렇게 부설수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지탄을 하는데 이제 국회 배지를 달고 국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인터넷 언론에는 이러한 외국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인기뉴스라는 1, 2, 3, 4 쭉 번호가 있고 순위가 있고 거기 3, 4위에 걸려있는 인기뉴스가 저겁니다. 아베가 가장 미워할 국회의원은 윤미향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이제 윤미향 씨 남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글이 지금 저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글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었냐면 그래픽 주세요. 예, 이러한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의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게 저 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 이 수원의 인터넷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미향 씨의 남편이 죽비 같은 글을 귀하게 써준 A씨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글쎄, 아까 우리 소식지 편집을 맡긴 게 도덕적 해이라고 저는 뭐를 해주더라고 보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더 나아간 것이다? 예. 아하. 이 3, 4번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이걸 제보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의 글이거든요. 그러면 비난의 글은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윤미향 당선자의 남편이 쓴 글은 아니고, A씨라는 분이 쓴 글이지만, 도덕적으로 말하면요, 이 글이 비록 딴 사람이 올렸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건 안 올리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의 정의연부터 이런 쭉 보면요. 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 한다는 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무오류성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한다는 어떤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어떤 도덕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도덕심이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너무 허물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정의연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런 일이 정의연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기업의 회계라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
좋은 일 한다는 어떤 자만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고쳐먹고, 예. 도덕 기준에 맞게, 그다음 정의에 맞게, 예. 윤리에 맞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기억연대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데요. 이런 논란도 한편에선 불거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피해자 할머니 23명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한 현금의 액수가 822만 원이 조금 넘는 거죠. 이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장례비 등을 빼면 1인당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직접적인 지원금 액수가 한 35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피해 할머니들에게는 정작 지원한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도 불거졌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 얘기는 여기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예, 한 말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어제도 보도되고 했지만은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위해 쓴 돈보다도 조직 자체에 뭐 여러 가지를 위해 쓴 돈이 더 많은 게 몇 군데 드러났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모든 조직은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탄생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 조직 자체의 존립이 목적이 돼버려서 아하. 그 존립 자체의 뭐 인건비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 행정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뜻의 시민단체들이 좀 이런 부분에 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